안녕하세요. 손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스갯소리로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특히 50이 되면 더 그렇다고 하는데요.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을 잠시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의 시간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동양에서는 50을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이 정리되고 흔들림 없이 단단해질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의 50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를 걱정해야 하고 일의 중심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나이입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책은 50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흔들리는 나이가 아니라 인생이 다시 방향을 잡는 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50에 읽는 중용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잘 살도록 설계된 사람이며 하늘의 명을 깨닫는 순간 50은 인생의 내리막이 아니라 반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50에 가까운 나이에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왜 50이야말로 인생이 다시 정렬되는 시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함께 읽어보시죠. 하늘의 뜻을 알고 다시 일어서는 때, 천명. 공자는 논어에서 50을 일컬어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공자는 무엇을 자신의 천명으로 여겼을까요? 공자는 젊어서부터 정치의 뜻을 뒀지만 실제로는 50을 넘어서야 그 길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나이 50에 작은 읍의 관리자로 시작해 사구와 대사구를 거쳐 재상의 역할을 하게 됐지만 55세쯤에 이 모두를 놓아야 했습니다. 5년 남짓한 그 짧은 기간에 공자가 온 힘을 다해 추구한 것은 바로 덕의 정치였습니다. 그에게 천명이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고 백성을 어루만지고 세상을 바르게 세우려는 도덕적 책임이었습니다. 혼란과 전쟁 속에서 고통받던 춘추시대의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려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공자가 하늘이 자신에게 부여했다고 믿은 소명이었습니다. 공자가 말한 지천명이란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하늘의 부름을 깨닫고 그 길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에게 그 길은 덕의 정치를 실현하여 백성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논어의 마지막 문장. 어쩌다 보니 50이 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것이 연애였고 어쩌다 보니 그것이 결혼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학부모가 됐고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을 거치며 어느덧 50이 됐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정신없이 밀려오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서툰 50으로 서게 됐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공자와 같을 수는 없지만 그가 50을 지천명이라고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하늘이 내게 부여한 길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깊은 자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50도 다르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어쩌다 50이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쩌다 70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아직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면 수명이 90에 이르는 지금의 50은 아직 30년, 40년이 남아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천명을 찾아 나서기에 가장 알맞은 때입니다. 50은 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뒤늦은 깨달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준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 섰을 때 비로소 나는 왜 살아가는가 라는 물음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50은 지나온 세월의 무게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큰 나이입니다. 그 속에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50은 또 한 번 희망의 문턱입니다. 인생 전반이 생존과 책임의 시간이었다면 후반은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늦음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알맞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인문학은 50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어 남의 삶을 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게 할 힘이 될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삶의 목적, 존재 이유를 뜻합니다. 공자는 명을 알지 못하면 리더도 어른도 진정한 군자도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중간에 선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왜 그 일을 하는가? 삶을 지탱하는 근본은 무엇인가? 50은 이런 질문을 외면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직책이나 성취로는 더 이상 인생의 의미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명을 찾아라. 그래야 어른답게 설 수 있다. 중용이 이어주는 희망. 흥미롭게도 논어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는 자리에서 중용이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하늘의 명이 인간의 본성이다. 자사는 중용을 통해 천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중용에서 이야기하는 천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본성, 곧 정성과 성실입니다. 하늘과 땅이 성실하게 운행되고 낮과 밤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어지듯 인간 역시 정성과 성실을 본성으로 타고납니다. 중용은 이렇게 속삭이며 50에게 분명한 희망을 줍니다. 정성과 성실을 인간의 본성으로 인지한다면 인생 후반전은 천지자연처럼 무궁히 자라날 수 있다. 인생 전반전은 어쩌다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다릅니다. 이제는 명확한 의미와 정성스러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인생 전반전이 억울하다면 50이 기회입니다. 논어도 중용도 그것을 말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면 50이 희망입니다. 지나온 과거만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과 인생에 자신감이 없었다면 50은 희망입니다. 천명이 곧 인간의 본성이라고 중용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명은 정성이니 인간의 명도 정성이며 하늘이 수십억 년 유구하게 유지되고 천지가 발전하고 있다면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씨앗을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또는 내가 나에게 너는 누구인가?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물었을 때 중용의 답을 빌리면 됩니다.
중용의 답은 분명합니다. 너의 본성은 정성이다. 그 정성을 다할 때 내 삶은 자연처럼 무궁히 이어진다. 70, 80에 가서 공허함 속에 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50에 1000명을 세우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붙잡는 것. 그것이 노너와 중용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 메시지입니다. 50은 인생의 가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봄을 품은 계절입니다. 공허한 노년을 피하려면 지금 여기에서 1000명을 인식해야 합니다. 노년은 내 명을 찾아라 라고 하고 중용은 그 명은 정성과 성실이라고 답합니다. 50의 인생은 더 이상 허무의 길이 아니라 성실과 정성으로 무궁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새로운 길이 됩니다. 50,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나는 하늘처럼 태어난 존재다. 본성. 하늘의 명을 성이라고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천명지휘성 솔성지휘도 수도지휘교. 저는 중용 제1장에서 읽기를 몇 번이나 멈추곤 했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10대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 책을 예사로이 읽으며 책장을 넘겼을까요? 그들보다 인생을 2배, 3배 더 살아도 이해하기 힘든데 말이죠. 자사는 하늘이 사람에게 명한 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이 도이며 그 도를 닦고 수양하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2번, 3번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통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것이 중용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자연은 수십억 년 동안 한치의 빈틈도 없이 성실히 운행되었습니다. 성은 말을 이루는 것으로 목표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정성과 성실을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일은 정성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하늘의 본성이 같다는 것은 모두 성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천지 자연이 성실함으로 번성하듯 사람도 성실을 따라 살 때 번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용의 첫 문장은 성실이 곧 인간의 본성임을 선언하며 교육을 통해 그 성실을 오래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용 제1장은 유학을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사상과 철학의 길로 이끌었고 더 나아가 삶의 도리와 문명으로서 유교가 세워지는데 출발점이 됐습니다. 15글자에 불과한 짧은 선언이지만 이 문장에는 하늘과 인간, 본성과 도, 배움과 수양의 전 과정이 응축돼 있습니다. 나를 믿는 마음의 회복. 지금까지 수십억 년을 내려오면서 하늘과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 일은 없습니다.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인간은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테니까요. 과대망상에 빠지지 않은 이상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고 자연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100년도 못 살고 돌아가지만 우리를 둘러싼 이 자연과 하늘이 스스로 쪼그라들거나 사라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자신을 믿은 시간보다 믿지 못한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2400년 전 사람도 하늘과 인간이 다르지 않음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품고 산다는 지금의 저는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산 시간보다 부정적으로 산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겉으로는 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속으로는 할 수 없다고 낙담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적극적으로 산 시간보다 소극적으로 산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움츠리면서 속상해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부모가, 학교가, 회사가,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뭔데? 삶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데? 세상이 나를 위해 뭘 해주었는데? 집에서는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와 내세울 것 없는 가문을 탓하고, 학교에서는 친구와 선생님을 탓하고, 회사에서는 상사와 동료를 탓하고, 사회에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5, 60대라면 기억하고 있을 텐데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1968년 말에 정부가 국민교육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달달 외우지 못하면 방과 후에 남아 교실 청소를 해야 했죠.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중용 제1장을 읽고 나니 왠지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실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지금까지 나를 믿지 못한 시간이 더 길었던 것도, 부정적으로 산 시간이 더 길었던 것도, 소극적으로 산 시간이 더 길었던 것도, 움츠리면서 속상해할 시간이 많았던 것도 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고 소심하게 태어났고 취약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한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용은 제1장에서 천지 자연은 그 천성인 성실함을 따라 운행되기에 늘 틀림이 없고 번성하며 사람 역시 본성인 성실함을 따라 살면 번성할 수 있다는 통찰을 줍니다. 자사의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요. 나는 원래 잘 살도록 설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도록,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이미 설계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다고 쳐도 최소한 50부터는 애초에 설계된 대로 잘 사는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삶을 풀어나가는 단 한 가지 법칙.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정신과 의사로 활동했던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가족 대부분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그는 인간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통찰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를 창시하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집필하여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라도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만큼은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삶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물어라. 빅터 프랭클. 우리는 흔히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내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세상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프랭클은 그 방향을 거꾸로 돌립니다. 삶이, 사회가, 인류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물어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소명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용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 받은 성품, 곧 성실과 정성, 진실함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욕망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본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책임을 지닌 존재입니다. 천명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하늘이 내게 기대하는 삶의 의미이자 소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꿈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천명은 삶이 나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꿈을 가져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꿈만을 좇다 보면 이기적으로 되거나 개인적인 만족에 머물기 쉽습니다. 반대로 천명은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인류가 나에게 기대하는 몫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 내가 가진 재능과 경험이 필요한 자리, 내가 꼭 감당해야 할 과제 말입니다. 만약 꿈이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천명은 그 욕망을 넘어서는 더 넓고 무거운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고 때로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유도 자신이 지켜야 할 어떤 의미, 어떤 천명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삶에 무엇을 요구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만을 쫓아오진 않았는가? 물론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의 요구와 연결될 때 나의 꿈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꿈과 천명이 만날 때 그 길은 단순한 자기 실현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소명이 됩니다. 이것이 중용과 빅터 프랭클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한 공통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욕망을 좇는 삶에서 세상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삶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요?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라고 말이죠. 때로는 그 질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질문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습니다. 내 삶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더 큰 의미 안에서 존재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우리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빅터 프랭클의 말과 중용의 가르침은 같은 통찰을 줍니다. 상황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언제나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꿈은 나를 향한 것이고 천명은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둘을 연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묻고 또 그 기대에 응답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저마다의 삶은 물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도 한층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삶의 수학 법칙, 중용. 많은 사람이 수학을 어려운 공식이나 복잡한 계산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학의 본질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 세상의 원리를 꿰뚫는 힘입니다. 다양한 수식과 다이어그램, 도표, 그래프 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고의 언어가 바로 수학이죠. 놀랍도록 빠른 변화를 이끄는 AI는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을 찾아내고 수학적 모델로 세상을 설명합니다. 알고리즘, 코딩, GPU와 HBM 같은 첨단 기술도 결국은 수학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그렇기에 수학은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길러주는 생각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400년 전 중용이 이와 닮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사에 따르면 사람과 하늘은 같은 본성을 지녔습니다. 그 본성은 다름 아닌 성실함입니다.
천지 자연은 성실함을 따라 움직이기에 사계절이 어김없고 만물이 번성합니다. 사람 역시 본성인 성실함을 따라 살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그것을 지켜내는 삶이 곧 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원래 잘 살도록 더 멋지게 살아가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것을 자사가 마치 수학자처럼 그려낸 것입니다. AI가 수학의 힘으로 성장했듯 우리도 성실이라는 본성의 힘으로 성장합니다. 삶은 때때로 풀기 어려운 방정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긴 풀이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의 해답에 도달하듯 성실하게 걸어가는 삶은 마침내 올바른 결과에 다다르게 됩니다. 중용의 말대로 성실이라는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올바른 삶의 길이며 그 길을 다듬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수학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용의 첫 문장처럼 우리는 원래 성실하게 잘 살아가도록 설계된 사람입니다. 성실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하늘이 준 본성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믿지 못해 움츠렸던 날들이 있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특히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는 50부터는 본래의 성실을 믿고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AI가 수학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듯 인간은 성실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실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본성이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더 깊고 더 윤택하며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나는 잘 살도록 설계된 사람이다. 선택. 나이 50, 직장생활 20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늘도 버텨야 하는 삶의 무게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월급의 30-40%는 자녀 교육비로 사라지고 20%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끼고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도 늘 허덕입니다.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인터넷 요금, 거기에 넷플릭스, 챗 GPT 구독료까지. 월급은 들어오는 족족 흩어지고 지갑은 늘 비어 있습니다. 직장의 압박은 여전하고 정년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한 달을 버티는 일조차 힘에 부칠 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30 안팎의 직장 생활을 시작해 눈 깜짝할 새에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길까? 라는 기대는 충족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기쁜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나름의 인생 철학이 자리 잡았을 법한 나이임에도 어디서도 전문가라고 불리지 못한 채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돈은 부족하고 내세울 만한 독보적 장점도 없으며 힘들 때 기댈 단단한 나도 사라진 듯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철학도 확신도 잃어버린 50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고 성실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 읽어온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무릎치게 했던 강연들 다 기억납니다. 가끔은 그 말을 남들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너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는 있지만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할까?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보답받을까? 라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법이 득세하고 부정이 유리한 듯 보이는 세상에서 긍정은 때로 물정 모르고 나대는 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몇 번이고 우리를 주춤거리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20년을 버텼다면 조금은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조금은 더 희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를 탓해도 나라를 탓해도 결국 그 책임은 나의 몫입니다. 인생 전반전은 몰라서 그랬다고 둘러댈 수도 있겠지만 후반전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막막합니다. 더 배워야 할까? 더 일해야 할까? 배울 만큼 배우고 일할 만큼 일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50. 그 불안은 어쩌면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깊은 체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5글자. 그렇지만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2400년 전 자사가 그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생을 바라보는 철학적 뿌리를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인간의 불안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전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뿌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다시 묻고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천명을 성이라고 한다. 하늘의 명령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 하늘의 무궁함은 정성과 성실이 바탕인데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다르지 않다.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의 법칙이 다르지 않다. 자연이 그 성실을 바탕으로 멸하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성실을 바탕으로 하기에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실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하늘과도 같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조금 더 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해서 조금 더 담대하고 대범하게 삶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로 바꿔야 합니다. 나는 천명을 품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설계도를 이미 가지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긍정적으로 설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봅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달이 뜹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돌아갑니다. 별도 지구도 은하수도 하늘도 성실하게 돌아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성실하게 돌아갑니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립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이 그 덕분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천수를 누리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소리 없는 풀 한 포기, 소리 없는 벌레 한 마리조차 온전히 살다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성실하게 돌아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함을 천성으로 받아 성실하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 확신을 잊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희망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여 그것은 자사의 생각일 뿐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사가 24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발견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사의 정의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역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사의 정의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성공의 DNA가 내재한다고 믿고 자연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면 됩니다. 아니면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20년을 일했음에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자기 생각대로 20년을 더 일한다고 해도 상황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방법이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내가 나의 가능성을 확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중용이라면 이를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믿어야 할 것, 넘어서야 할 것, 기준. 발견은 이제까지 누구도 몰랐거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처음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신대륙을 발견하다, 새로운 별을 발견하다 등으로 쓰이죠. 발명은 전에 없던 것을 새로 생각해내거나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금속 활자를 발명하다, 거북선을 발명하다 등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하늘의 천성과 같다고 정의한 자사의 발명은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2400년을 내려오면서 동양 사상의 큰 줄기를 만들어낸 거대한 물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거기서 맹자의 성선설이 나왔으며 주자의 성리학이 완결됐습니다. 이후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진 중국의 정치, 사회,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사회, 문화를 주도하는 핵심 철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 사람의 발명이 동양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송두리째 바꾼 것입니다. 자사의 작은 발명은 동양 시민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50에 새삼 정체성이 흔들리는가? 50이 되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완성될 줄 알았습니다. 50 정도면 가만히 있어도 나라는 인간이 반듯하게 만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 사회의 번듯하고 단단한 중심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임이나 사회에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중년이 되어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어른이 될 줄 알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그랬습니다. 어딘가에 매일 출근해 제대로 된 월급을 받는 동안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줄 명함이 없어지자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기껏해야 종이 쪽진 명함이 사라지니 나의 정체성도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A 대학에서 B를 전공한 후 C 기업에 들어가 사원, 대리, 과장을 거쳐 TV 드라마 제목과 비슷하게 서울에서 자가를 가진 대기업 부장이 됐을 때는 나라는 인간의 정체성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A, B, C, 서울에서 자가를 가진 대기업 부장이 모두 나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ABC, 서울에서 자가를 가진 대기업 부장이 헛되거나 잘못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지난 4, 50년을 나름대로 노력해왔다는 점도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문제는 자기 정체성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는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실이나 현상에 따라 바뀐다면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정체성은 인류 대학에 다니면 생기고 삼류 대학에 다니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면 생기고 소기업에서 일하면 쪼그라드는 건 역시
정체성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자가를 소유하면 생기고 지방에서 자가를 소유하면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체성이 아닙니다. 꾸겨졌든 빳빳하든 5만 원권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돈의 가치는 구겨짐의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가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벌이 어느 정도이고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또는 재직자냐 퇴직자냐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때, 원하는 회사나 조직에 들어가지 못할 때, 승진이나 승격에 고배를 마셨을 때,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으로 밀려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 남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들어가야만 할 때, 간도 쓸개도 모두 빼주어야만 할 때, 그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덕에 더 멋진 사람이 되거나 더 멋진 인생을 살 기회를 붙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회사나 조직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승진이나 승격에 고배를 마셨다고 해서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으로 밀려났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해서 남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들어가는 치욕을 당했다고 해서 간도 쓸개도 모두 빼줘야 하는 상황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깨달으면 인생 후반에도 청출어람한다.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당황하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자사의 발명이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2400년 전 자사가 발명한 중용의 첫 번째 문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늘의 명을 성이라고 한다. 잘 나갈 때의 나와 못 나갈 때의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승진한 나와 승진에 실패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재직 중인 나와 퇴직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사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명을 자신의 본성으로 하여 태어났다. 사람은 언제나 천명을 자신의 본성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 천명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하늘의 명령은 정성스러운 삶, 성실한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성과 성실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태어난 대로만 살면 번성하는 자연처럼 모두가 발전과 번성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자사가 발명한 것입니다. 자연이 번성하며 수십억 년을 이어져 내려왔듯 우리도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발전하며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정성과 성실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믿고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우리는 자연처럼 모두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사가 죽고 약 30년 후에 맹자가 태어나고 맹자가 50 전후에 이르렀을 때 그와 쌍벽을 이루는 성악설의 순자가 태어납니다. 순자가 저술한 순자라는 책의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취했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로 만들었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청취지어람, 이청어람, 빙수이지 이한어수. 그 유명한 청출어람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푸른 물감은 푸른색의 쪽풀을 원료로 해서 만들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로 만들지만 물보다 더 차갑고 먹은 검은색의 나무재를 익혀 만들지만 재보다 더 검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를 가리킬 때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상사보다 더 나은 부하를 말하거나 선배보다 더 나은 후배를 가리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의 발명인 정성과 성실을 여기에 더해본다면 우리는 인생의 청출어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알찬 올해를 만들어가는 것, 40대보다 더 멋진 50대를 만들어가는 것, 인생의 전반전보다 더 나은 후반전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하여 아버지 세대보다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청출어람, 세대의 청출어람이 아닐까요?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라는 인간의 본성이나 정체성은 변치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사의 정의를 의심치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청출어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